많이 쉬었습니까? 11월 3일 브리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7시 반 조창 간담회 갖고 10시부터는 국회 대정부 질문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자료는 3건입니다. 먼저 국방예산 현장체험 실시입니다. 국방부는 내일 오전 9시 반부터 군 입대 장병 가족과 친구, 군 관련 대학생 등 20여 명을 초청해서 국방예산 현장체험 행사를 갖습니다. 이번 행사 참여자들은 과학화 전투훈련단, 그러니까 KCTC, 그리고 육군 21사단 등을 방문해서 국방의 현장을 눈으로 보고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군사시설 규제 개선을 위한 협업회의 개최입니다. 국방부는 오늘 오후 2시에 국방부 중회의실에서 불합리한 군사시설 규제 개선을 위한 지자체, 국방부 합참 간 협업회의를 갖습니다. 오늘 협업회의에서는 그동안 군사보호구역 축소를 포함한 규제 완화의 성과를 설명하고 협의제도 간소화 등 발전 방향을 논의합니다. 국방부는 이러한 협의체를 기반으로 해서 군 작전성과 주민의 재산권 침해 정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군사시설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 내용은 육군이 우수 전투병을 처음으로 모집하는 겁니다. 육군은 처음으로 최전방 분대 및 소대에 근무할 우수 전투병을 선발해서 내년 1월부터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은 제가 브리핑 마치면 곧바로 추가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예, 저 세계닷컴 박수찬 기자입니다. 예. 오늘 매체에서 사회면 쪽에 난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육군 31사단에서 상병이 2번에 걸쳐 수면제를 과다 복용하는 방식으로 자살을 기도했는데 그와 관련해서 너도 나도 영창 가면은 골치 아프니까 간부들이 알아서 갈아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서 또다시 음독자살을 기도했고 그 다음에 이제 육군이 두 번째 음독자살을 하니까 바로 이제 복무 부적합 심사에 들어갔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한 사실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혹시 육군에서 답변할 수 있나요? 육군 공보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예, 육군 공보과장입니다. 오늘 모 신문에 보도된 자살 시도 장병에게 입단속 먼저 시킨 군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진술서는 정상병이 대대장에게 공개하지 않으면 문제 삼지 않겠다며 양모병장의 진술서 작성을 요구한 것이며 대대장실에서 상호 교환하여 서명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양모병장이 영창을 언급한 것은 사실이며 이 양모병장은 전역을 했고 징계권자가 한 것이 아니므로 협박죄가 불성립되었습니다. 정신병원 입원 관련해서는 국군 모병원 정신과 군의관이 정상병을 7회 진료한 결과 입원 치료 소견서를 발급했으며 다른 간부들이 권유했는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단에서는 현역 복무 부적합 심의를 건의하였고 10월 23일 이 작전사에서 심의 예정했으나 부모의 요청으로 보류되었습니다. 보도 내용 중에 선임병에 의한 가혹행위 등이 있었다고 보도되었는데 전역한 양모병장과 주변인 조사 결과 폭행, 가혹행위 등 인격 가혹행위 등은 없었습니다. 단 선임병으로서 업무 태도를 지적 및 질책한 점은 확인되었으며 일반적인 수준이었습니다. 대대장의 유의 내용을 헌병조사는 물론 사단장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해당 내용을 앞으로 발설하지 말자는 각서에 서명하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했는데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정상병의 약물 과다 복용권은 1월, 10월 모두 상황계통위의 사단으로 정상적으로 보고됐고 1월 사건의 경우 정상병이 당시 잠이 오지 않아 약을 먹었다고 진술함에 따라
별도로 헌병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10월 건은 헌병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선임병에 의한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대대장에게 진술한 것은 7월 25일로 사건 발생일과 상당한 격차가 있고 당시 보고받은 대대장이 헌병에 조사 의뢰하자고 제안했으나 정상병이 지난 일에 대해 재수사를 희망하지 않는다고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을 은폐시키기 위해 현역 부적합 심의를 진행했다고 하는데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오히려 사회로 나가면 외부와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데 은폐를 목적으로 그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정모 상병은 이때 전부터 우울증과 조울증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아왔으며 군 인성검사관에도 사고 예측 위험 판정을 받은 점, 국군 병원 정신과 진료 결과 등을 고려 13년 12월부터 A급 보호병사로 관리해 왔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부모 요청으로 그 복무 부적합 심사가 갑자기 보류가 됐다고 하는데 부모가 왜 그런 요청을 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저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수면제를 과다 복용할 정도로 이렇게 2번이나 했는데 두 번째 사건이 터질 때까지 사단에서는 제대로 관리가 제대로 안 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까지 확인할 결과 사단에서 상담 및 본인 진술을 받고 했기 때문에 특별히 관리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수면제를 과다 복용하면은 죽음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는 거는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한 달치 수면제 한꺼번에 털어넣을 정도였다면은 그 군병원이나 부대의 약물 관리에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확인할 결과 본인이 스트레스 때문에 처음에는 1월 달에 약을 복용했고 그 다음 10월 달에 또 복용한 결과 그거는 헌병 조사를 의뢰한 바가 있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YTN의 김문경인데요. 신현돈 사령관 이 왜 제대를 한 거죠? 예. 신현돈 사령관은 본인이 음주로 인해서 무리를 빚은 데 대해서 도의적으로 책임지는 차원에서 스스로 전역을 신청한 것입니다. 국방부가 당시 발표했을 때, 브리핑했을 때 내용을 보면 옷을 벗을 만큼의 추태는 없던 걸로 지금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는데 예. 당시에는 어떤 판단에 근거해서 그렇게 브리핑을 한 건가요? 당시 추태는 없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복장이 흐트러진 모습은 노출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수행원이 좀 과도한 경우가 있었고 다만 그 과정에서 화장실 이용하는 분과 신체적 접촉은 없었고 실랑이도 없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전역을 신청한 것은 신현돈 전 사령관 자의적 판단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이 당시 수용한 것입니다. 국방부에서는 전혀 전역 신청 전에 아무런 언급이 없었나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와대에는 어떻게 보고가 됐습니까? 신전 사령관의 그날 행적에 대해서? 그날 행적 자체는 우선 확인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바로 사실 확인해서 보고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장관께서 보고를 했을 텐데 누구에게 어떤 식으로 보고했는지는 제가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 장관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또 여러 가지 국회 답변도 있고 해서 그런 사실관계 확인 차원에서 내용을 파악했고 그것은 보도가 된 것으로부터 한참 뒤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정식으로 감사한 것도 아니고 이미 옷을 벗고 전역한 상태인 사람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장관이 사실 확인을 위해서 내용을 파악한 것이고 그랬기 때문에 언론 공개도 저희들이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건 발생 후 2달 동안 그럼 군에서는 어떤 조사를 했습니까? 저희들은 우리 감사 개통을 해서 그때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만 확인했을 뿐입니다. 신현돈 사령관한테 직접 확인하셨나요? 그것은 이제 그 신사령관보다는 그때 수행했던 사람들 통해서 내용을 파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채널A의 손효주입니다. 다른 질문 하나 드릴 게 있는데요. 한미 연합사랑 지금 동두천 화력 여단 잔류 문제 관련해서 지금 미군 기관지에서는 우리가 먼저 요청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어제 보내주신 문자는 이제 공동 논의를 했다고 나오는데 공동 논의는 당연한 절차 같고요. 어떤 측에서 먼저 요청을 했는지 분명히 주체가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어쨌든 우리 정부가 연합사 본부 그리고 210 화력 여단 잔류를 요청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연합사 본부의 용산기지 내 유지는 어느 일방의 제안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조건에 의해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함에 따라서 서로 협의를 할 수밖에 없었고 하는 과정에서 연합사 본부와 210 화력 여단의 잔류가 불가피하다라고 한미 당국이 이 공동의 논의를 거쳐서 결정한 것 사안입니다. 그 미군 기관지의 보도 내용은 오보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또 이 관련해서 연합사 본부를 전작권 전환 시까지 용산기지 내 유지하고 또 미군의 210 포병 화력여단은 현 위치에서 유지하는 데 따른 구체적 비용을 누가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앞으로 추후 논의할 계획입니다. SBS 김태훈인데요. 예, 그 전작권 전환을 연기하는 거, 전작권 전환을 연기하게 되면 연합사는 당연히 용산에 있어야 되는 게 맞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작권 전환 연기는 누가 요구했습니까? 전작권 전환은 우리 한국 측에서 먼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연합사 잔류도 우리가 요구한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것은 최초의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자고 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요청한 것이지만 그에 따라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현실적으로 이러이러한 것이 필요하다, 이러이러한 부대는 잔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공동의 합의의 그런 결과를 합의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논의를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드린 질문이 그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전작권 전환 연기를 누가 요청을 했느냐. 예. 전작권 전환 연기를 우리가 요청했다는 것은 연합사 잔류도 우리가 요청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네, 게 정부의 기존 입장 그렇게 아니었나요? 추론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직접적으로 그렇게 연관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주한미군 기지 이전 사업단장 김기수 단장께서 국회에 가서 여러 번 확인하신 게 화력여단 3,800억 원 그거 돈으로 바로 우리가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돈을 부담하는 게 아니라 다만이라는 전제를 달고 이자는 우리가 낸다라고 여러 번 확인하셨거든요. 이자를 그러니까 잔류 비용을 우리가 낸다는 거예요. 잔류 비용을 우리가 낸다는 건 우리가 요구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하여튼 앞으로 좀 더 논의해야 되고 김기수 단장이 말한 내용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증하셨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의미로 이야기한 것인지 확인하겠습니다. 마이크에 불 들어온 김에 그 신현돈 장군 그 전역한 이후 전역을 이렇게 사의를 표명했을 때 그 사의를 받아들인 이유는 다만 그 특별한 기간에 위수지역을 벗어나서 술을 마셨다. 그것 때문에 이제 사표를 받은 건가요? 받은 게 아니고 그런 점을 본인이 고려해서 자진 전역을 신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청했다고 무조건 전역하는 게 아니라 하면은 고사 좀 참아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한데. 근데 이제 장관하고 신전 사령관하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신전 사령관이 자진 전역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그것을 장관이 수용해서 대장은 또 장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다시 보고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9월 2일 백브리핑 때 인사기획관이 하신 말씀은 공식적인 조사가 아니라
그 부관 등한테 간접적으로만 이렇게 소문이 도니까 물어보고 그 내용을 토대로 실랑이가 있었고 술 많이 마셨고 그런 내용이 그럼 그때 그렇게 발표됐던 건가요? 당시 인사기획관이 이제 백브리핑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러 가지 일단 품위 위반은 있었다. 그것을 본인이 책임지는 의미에서 전역 지원서를 제출했다라고 했고, 그리고 대비 퇴세 기간 중에서 물론 그 모교에 가서 강의한 일정이 연초에 잡혀 있었다 하더라도 대비 퇴세 기간 중에 그런 일정을 조절하지 않는 그런 문제점도 있다고 했고, 다만 복장에 대해서는 흐트러진 상태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상 내용은 인사기획관도 인사계통으로 파악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준으로 답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초에 그 6월에 벌어진 그 일이 장관님이나 아니면은 정식 인사계통에 보고된 게 언제입니까? 그 부분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6월 19일 당일날 직속 상관인 권우성 총장이 이제 이 상황을 보고를 받고 빠른 시간 내에 군사령부 지휘소로 복귀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권 총장이 일군 사령관에게 신전 사령관에게 질책을 하고 경고도 합니다. 그리고 장관은 6월 28일 날 당시 장관이 권 보고를 받습니다. 정보개통을 통해서 보고를 받고 이후에 권 총장하고 당시 총장하고 일군 사령관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이후에 보도가 많이 되고 나니까 일군 사령관도 당시 신전 사령관도 책임의식을 느끼고 전역 지원서를 낸 것입니다. 전역 지원서 낸 이후에 보도가 된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백브리핑 할 때 그때 보도자료 내온 게 자진 전역해 먼저 보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에서 보고가 됐어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그때 전역하시지 왜 그때까지 버티다가 강제 전역을 시켜도 될 것을 왜 전역을 안 시켰어요? 그 정도에. 그때는 그 인식이 좀 막상 보도가 되고 나면 여러 가지 또 국민들 인식도 다르고 해서 그런 것에 대한 책임을 느낀 것이죠. 사람의 심리가 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국민들께서 글쎄 그건 뭐 가정의 문제인데 관련해서요. 그 당시에 그 기무개통을 통해서 들어온 그 정보 보고 조금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정보하고 국방부에서 파악한 정보 공개하실 수 있나요? 당시 이제 그 방금 말씀하신 이제 그 개통을 해서 보고한 내용은 그분들 다 지금 국방부에 없고 두 번째는 장관이 이제 사실 확인 차원에서 감사개통을 통해서 이야기한 부분은 파악한 부분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특정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때 기무에서는 어떻게 보고가 들어왔습니까? 그 내용은 잘 모른다고 했습니다. 제가. 본인은 그 기자실을 통해서 그 잘못 보도된 거에 대한 억울함을 토로를 해왔고요. 지금 정정 보도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기자들은 국방부의 브리핑을 듣고서 기사화를 했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기자들만 지금 지고 있는 상황인데 국방부는 지금 아무런 그 얘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국방부에만 말씀하시는데 당시에 인사기획관이 이야기한 부분은 상황적으로 복장이 흐트러진 상태였다. 그리고 대비 퇴세 기간에 일정을 조정하지 않는 등이 문제가 돼서 자진 전역했다.
그런 수준으로 이야기했지. 그리고 그 외에 그 후에 보도된 어떤 뭐 신발이 벗겨져 있다든지 뭐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는 그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신발이 벗겨졌든 안 벗겨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 그 이제 통상 기사를 작성하면서 국방부의 브리핑 내용을 근거로 해서 작성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여기 국방부 출입 기자들 전원이 다 오보를 그 쏟아낸 그런 결과가 이어졌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는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그 당시에 어떤 정보가 국방부에 들어왔고 기무는 어떤 정보를 통해서 보고가 됐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예. 기사가 잘못 나간 부분은 유감입니다. 유감이지만 그리고요. 그 음주 추태와 관련된 부분도 기자들 질문 속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백불할 때 부인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갔거든요. 아니요, 복장이 흐트러진 정도다라고 했고 자세한 내용은 당시로서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확인한 정도만 이야기한 것이죠. 복장이 흐트러진 정도다만 이야기했고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건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비 태세 기간 중에 음주를 하고 대비 태세 기간 그 사이에 그 강의 일정을 조정하지 않았다 그런 부분 등이 본인이 생각해서 전역한 것입니다. 전역시킨 게 아닙니다. 본인의 판단으로 자진해서 전역 지원 의사를 밝혔고 그에 따라서 그걸 수용한 것입니다. 그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의사가 확실한 것입니다. 예, 연합의 김호준인데요. 그때 9월 2일 날 인사기획관이 이제 기자실에서 백브리핑 할 때 말한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일단 실랑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취지로 얘기했는데 이제 보좌관이 그러니까 수행원이겠죠. 수행원이 화장실 입구에서 들어가는 걸 막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잠시 제지를 하니까 그분 이제 뭐 이게 제보하신 분인데 이의를 제기했다. 그래서 실례가 있었던 거는 뭐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는 또 실례가 없었다 그러면 당시 9월 1일 날 설명한 거랑 좀 달라요. 예, 그 부분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당시에 한 분이 화장실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사람을 막았다. 한데 제지를 한 것이다. 요거는 좀 파악이 잘못된 것이고 그 이후에 장관이 제지한 게 아니고 한쪽 이제 뭐 화장실 들어가면 보통 T자형으로 되어 있는데 한쪽 부분에 서 있어 가지고 이용객이 다른 방향으로 갔다. 아마 이렇게 장관이 또 나중에 부장단 간담회에서 이야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유감입니다. 과도한 경호와 관련된 것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네, 매일경제 안건입니다. 아까 말씀하셨을 때 유수지역 이탈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을 느꼈다 이래서 전역 지원을 했다고 했는데 본인이 설명한 바에 따르면은 보고된 일정이고 당일에도 군 본부에 보고가 된 사항이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거든요. 예. 그럼 본인은 이게 문제가 아니다라고 최근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당시에 이것 때문에 자기가 책임 의식을 느꼈다는 건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아까 수행 인원을 확인 대상의 수행 인원이라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본인에게 확인하는 게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본인에게 확인을 안 하셨는지 그 이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에게 이제 물론 물어볼 수도 있죠. 근데 이미 전역한 사람이기 때문에 물어볼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없고 또 그 주장은 좀 다를 수도 있고 해서 당시 수행한 사람들을 통해서 당시 상황을 다시 복원해 본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인사기획관께서 오셨을 때 바로 전역한 날이었는데 그 전에도 그 권한이 없었나요? 그 전에 분명히 확인을 했을 텐데. 그전에는 이게 사건화되지 않아가지고 사실은 크게 문제로 인식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질문 있습니까? 본인이 그렇게 그 전역 이유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최근까지 밝힌 그 예. 우수지역 이탈에 대해서 좀. 이제 9월 2일 날 인사기획관이 와서 대비태세 기간 중에서 일정을 조절하지 않은 내용이 문제가 돼서 책임을 지고 전역했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 적이 있는데 그 부분 또 이제 본인하고 지금 뭐 다르게 이야기한다고 하니 그 부분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현돈 장군이 국방부한테는 명예훼손 소송 걸겠다는 얘기 안 하던가요?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이상하네. 그거 꺼려야 될 텐데. 예, 뭐 어쨌든 대비태세 기간 중에 소주 2병 이상 마신 거 한 부분은 좀 대비태세 기간 중에 좀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판단은 됩니다.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네, 세계일보 김선영 기자입니다. 저는 다른 질문 드릴 텐데요. 방사청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기사 중에서 방사청이 방산업체 2개사에 대해서 부정당 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제때 부정당 업자 제재 처분을 의뢰하지 않은 것으로 기사가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고 이후에 어떤 조치가 취해졌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방사청 대변인이 답변하겠습니다. 네, 방사청 대변인 김시열 대령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기존의 감사원에서 조치한 것에 대해서 그 부분이 일정 부분 기존에 이제 계약 불이행을 해서 부정당 제재를 하는 그런 경우라면은 바로 조치가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그 무역대리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또 규정상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법원 판결을 나온 연후에 조치를 해야 되는 그런 판단에 의해서 조치를 하고, 감사원에 현재 재심의를 요청을 해놓은 상태에서 대기 중인 사안입니다. 그래서 감사원의 심의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고요. 또 질문이 없으시면 해병대 애기봉 등탑 철거 관련해서 해병대가 국방부와 사전 논의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관련해서 해병대 전공부 실장이 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해병대 정홍모 시장입니다. 오늘 모 매체에서 해병대가 작년 국방부하고 애기봉 등탑 철거와 관련해서 사전에 논의를 했다라고 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국방부 북한정책과하고 해병대는 애기봉 철거 관련해서 논의한 사실이 없고, 이 철탑 철거 관련된 부분은 해병대 2사단에서 관리해온 시설물이기 때문에 자체 판단을 해서 연간 12만 명 정도 어린이 포함해서 안보 관광객으로 오는 일반 시민들의 안전을 고려해서 조치한 사안이었습니다. 지금 해병대에서는 이 철거된 철탑 구조물에 대해서 역사적 가치를 어떻게 기릴 것인가, 이 내용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 육군에서 아까 말씀드린 세 번째 사안, 육군 우수 전투병 첫 모집 관련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육군 인사참모부장이 하겠습니다. 예, 육군 인사참모부장 김혜석 소장입니다. 육군은 최전방 분소대에 근무할 우수 전투병을 선발해서 내년부터 배치할 계획입니다. 우수 전투병 제도는 하고자 하는 의지와 능력을 갖춘 우수 자원을 선발하여
최전방에 배치하는 것이며 대대급 부대의 전투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긍정적인 군 복무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오늘 11월 3일부터 12일까지 병무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우수 전투병 500명을 우선 선발하여 내년 1월에 배치하고 15년에 총 10,000명까지 확대 모집할 계획입니다. 우수 전투병은 13 야전군의 전방사단과 해강한 부대의 소총병으로 근무하면서 경계 근무와 수색 정찰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들은 격오지에서 24시간 경계 근무를 수행하는 전투병으로 스스로 군 복무를 지원한 만큼 입영 시기와 입영 부대를 본인이 선택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특수지 근무 수당을 하사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관련 정부 부처와 협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우수 전투병 모집 및 운영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예, 마치겠습니다.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 세계일보 김선영인데요. 예. 그 우수 전투병 모집이 어떻게 보면 그 6월에 그 지난 그 총기 난사 사건의 대책 중에 하나로 나온 것 같은데 저는 조금 약간 다른 질문을 드리면 그때 당시에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그 인성 검사를 개인 위주에서 그 주변 사람들의 관계까지 고려하는 다면 평가식으로 이렇게 바꾸는 걸 고려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당시에 들은 바가 있는데 예. 지금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먼저 처음에 언급하신 부분은 22사단 사고는 6월 달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제 이 제도가 동력을 더욱 갖게 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제도의 시작은 이제 금년 4월부터 했습니다. 그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인성검사는 그동안 인성검사는 자기가 스스로 이제 인트라넷 등을 보면서 스스로 이렇게 성격을 진단하는 것인데 다면평가, 즉 객관적 평가 부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관계 유형 검사라는 주변에서 그 본인을 어떻게 바라보는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검사를 지금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세계박한 박수장 기자입니다. 예. 자료에서 보니 이제 근무수당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라고 했는데 예. 어느 정도 선까지 인상을 검토하고 있으며 언제부터 시행이 될 수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예. 지금 이제 GP를 예를 들면 31,500원 정도 병사들이 수당을 받습니다. 그것을 이제 하사들은 6만 원 이상을 받는데 하사 정도로 인상하는 약 2배 정도 인상이 되겠죠. 그렇게 하는 방안을 지금 방안은 검토가 완료되었는데 이 예산 문제가 지금 뭐 국회 기재부 이런 협의 때문에 당장 그 15년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6년서부터는 가능하다고 봐도 괜찮을까요? 2016년서부터. 지금도 이제 뭐 오늘도 제가 오후에 또 국회와 이런 기재부를 가는데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안 되면 16년에 반응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세계 김선영입니다. 그 예. 격오지 근무수당을 그 부사관 수준으로 올려준다라는 얘기 같은데 예. 그게 정확하게 액수가 제가 알기로는 그 병사의 경우에는 18,200원 정도고 지금 부사관 같은 경우에는 55,000원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럴 경우에는 한 37,000원을 한 달에 더 받는 그런 인상안을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건지 그리고 예. 액수는 제가 말한 게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제 GOP에 근무하는 수당을 정확히 알고 계신 것이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GOP보다 더 북쪽인 GP. 그래서 하사가 받는 금액이 말씀하신 5만 5천이 맞습니다. 그 정도까지 올리겠다는 겁니다. 최소한 그 정도까지 올려줘야 격오지 근무에 대한 뭐 적정한 보상이 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서울시민 하종우입니다. 예. 여기 그 GP, GOP 근무자에 있어서 월 3일의 휴가를 더 가게 된다 해서 6개월을 근무하는 경우 기존에 6일의 휴가가 추가로 주어졌으나 앞으로는 휴가 일수가 18일로 늘어나게 된다고 했는데 예. 이렇게 되면 그 휴가자가 많게 됨으로써 생기는 그 전력 공백은 어떻게
메울 것인지 그 대책은 어떻든지. 예. 휴가를 이제 지금 뭐 열흘에서 24일, 한 15일 정도가 더 늘어난다고 보시게 되는데, 휴가는 기본적으로 이제 GOP, GP 근무 철수 후에 빼바라는 곳에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들이 그 부대 운영을 고려해서 충분히 조정이 가능하다고 저희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출타 병력 퍼센트도 25%에서 몇 퍼센트로 늘었지, 월가장? 예, 15%로 묶어놨던 것을 30% 정도로 이렇게 풀어서 지휘관들이 좀 부대 운영을 고려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도적으로 받침을 해놨습니다. 마무리 해주실까요? 예, 기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게 사실 문화를 바꾸는 일이고, 육군에서는 앞으로 해병 전후회처럼 이런 GP, GOP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별도의 커뮤니티를 이제 앞으로 이렇게 발전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지원자만이 갈 수 있는 격오지다, 이런 것도 하고 있고, 지금 삼성 그 인재개발원에 저희 육군에서 추천한 인원이 소프트웨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런 우수전투병으로 전역을 하면 육군에서 추천하는 대기업의 어떤 특채 이런 것에 우선적으로 저희가 추천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발전시킬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그 육군 우수 전투병 관련해서는 오늘 아침까지 관심 가고 싶은 사람들이 관심을 굉장히 많이 나타내고 있는데 한 10시 반 정도까지 14,500여 명이 조회를 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관심이 상당히 지금 높은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 질문 없으면 오늘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